아,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네. 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우리 이전에 제가 축하한다고 네. 말씀드렸지만은, 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우리가 1년 동안 보냈던 그런 음. 시간들이 네.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네. 진짜,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그런 수험생 선생님들께 네. 좀 일단 선생님 소감 아. 웃으면 어떤가? 2차까지 최종 합격했을 때 그 네. 어떤가? 그 아. 소감 한번 좀 네, 느낌 이런 거 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먼저 시험을 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것 같고요. 저도 시험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1차도 이지선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차까지 함께 하면서 최종 합격을 누리니까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막 너무 가만히 있어도 좋고, 막 검사를 받아도 좋고, 막 신체 검사 받으면서 피를 뽑아도 좋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꼭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합격을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워낙 가고 싶어 하시던 지역에 또 합격이 되셔서 너무 네. 더 저도 마음이 좋은데요. 네. 자, 일단 1차, 2차 다 합격해야 되는데 우선 네. 1차의 관문이 네.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관문인데 1차 시험 공부하면서 네. 이제 저랑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제 선생님 혼자 공부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와 함께 하셨던 부분이라든지 네. 모든 면에서 합격에 네. 좀 선생님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들 그런 점들을 뭐 편안하게 네.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교수님이랑 1차 공부하면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는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임용 시험이라는 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거는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초수 때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시험에서는 이해를 중심으로 가장 나에게 맞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을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고민 끝에 이지선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1년 동안 기본 강의 그리고 해시리 강의를 중심으로 들으면서 이해하는데 되게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상반기 이상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본이 쌓여 있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암기를 좀 많이 하면서 스퍼트를 올려가지고 1차를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좀 틈틈이 세세하게 했었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이랑 이제 좀 관계를 많이 가졌었다는 점인데, 저는 그전에는 공부를 하면서 많이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강사님이랑 좀 친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모르는 것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대형 강사님들은 그런 관계를 가지기도 어렵고, 공부를 혼자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졸업한 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회사 생활하고 뭐 이미 결혼하고 뭐 이런 친구들 있다 보니까 이런 외로움을 달래줄 것들이 너무 필요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거를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교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개인 지도도 했었던 것 같고, 개인 지도 하면서도 일부러 이제 찾아가서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막 수다도 떨고 막 이런 게 어려웠어요, 막 힘들어 얘기를 하고, 그럼 또 막 다 들어주시고 막 개인적인 고민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저의 수험 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막 오늘 공부한 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나 오늘 이거 공부했다,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에도 자랑할 데가 없고 이걸 알아줄 사람도 없는데, 교수님은 그거를 이제 칭찬해 주시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늘 해주시니까,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이거를 제가 보내는 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강생들의 그런 문자를 기다리시고 되게 진심으로 해주시니까 그 진심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수험을 직접 치는 내가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오늘 내가 너무 힘들지만, 저는 일병행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문자 보내야 돼. 나 오늘 얼마나 했다고 얘기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이 됐더라도 이것 좀 채워야 돼. 라고 하면서 좀 더 독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반기에 독하게 열심히 교수님과 관계 맺으면서 뭐 친구나 뭐 가족 관계보다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밑거름이 많이 작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공부 같이 하면서 저는 이제 선생님은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소화하시고 예, 그렇게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요. 네.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연간 커리가 5천 문제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잖아요. 네, 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푸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선생님이 연간 커리를 공부해 보시면서 네. 문제를 풀 때 왜 이제 상반기 같은 때는 네. 공부가 덜 됐는데 문제를 풀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게 이제 너무 어렵진 않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쉬웠다면은 네. 어떻게 해서 쉬웠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반부터 문제를 네. 풀어 나가는 것을 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음.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것을 이제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제가 네.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꼈는데 네. 문제 푸는 것의 중요성이나 선생님 합격에 도움이 됐다면 네. 네. 문제 푸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네. 조금 선생님 공부 방법이나 네. 또 합격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네. 또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네. 문제를 풀어가면서 음. 합격하신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전에 수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분명히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고 암기와 회독이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나는 분명히 기본이 되어 있고 암기도 했고 회독도 했고 이해도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 왜 시험장에서 이게 이 개념인지 모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지선 교수님께서는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함께 했는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3월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고 정말 기본적인 것도 잘 풀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부터 풀어야 된다. 그냥 문제 일단 풀어라.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 해보자.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열심히 4월부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막 풀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쓰려고 했었고 교수님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선 안에서 문제를 열린 방향으로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차피 유아교육과를 나왔고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나에게 기본적인 것들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일단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드백도 해주시니까 이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혼나기 싫으니까 열심히 풀어야겠다 이러면서 풀어 나가듯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저에게 알게 모르게 체득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막판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교수님 강의를 보면은 기본 강의에도 확인 문제처럼 이렇게 무슨 단원이 몇 개 끝나면 확인 문제, 뭐 어떤 거 끝나면 확인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교수님 강의에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병행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소화를 할 수 없는 양이었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기본 문제랑 모의고사, 개인지도, 공개모고, 무료모고 이런 것들은 꼭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수님께서 해실이나 개론, 과정 이런 강의를 할 때 확인 문제를 꼭 제 힘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중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도
공부를 수학 문제를 풀고 확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풀면은 내가 이걸 알았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임용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알았는데 문제를 풀면 틀리고 근데 이거니까 알았어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제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를 정말 잘 이해했는지, 이 개념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내가 풀 수 있는지를 혼자 시험하기 위해서 되게 파고들면서 개념을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확인 문제를 제 힘으로 풀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풀리면 내가 이 부분은 공부가 되었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문제만 또 복습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많이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 문제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기본 문제만 다시 풀면서 거기에 나왔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가 쓸 수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주시는 문제 질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문제 푸는 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암기와 정의 부분을 조금 더 채워서 이거를 연결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게, 심적으로 문제 푸는 게 마지막에 안 되어 있으면은 너무 마음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데, 내가 몰라도 어떻게든 쓸 줄 알아야 될 텐데, 분명히 시험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준비시켜줬던 게 저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어떻게든 내가 그 개념에 대해서 맞는 방향으로 써내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됐고, 막판에는 이제 시험장에서는 뭐 그냥 학원에서 모의고사 치듯이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이제 시험장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네. 붙었다 이런 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네. 솔직히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풀면서 잘 보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개인 지도를 마지막에 받았을 때 푸는 것보다 뭔가 잘 푸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교수님께서 개인 지도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되게 정확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막 칼체와 물체라는 말이 많은데, 교수님은 딱 합리적으로 채점을 해주시는 것 같고, 임용시험도 제 생각에 합리적으로 채점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모든 그 채점자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믿고 따라갔었는데, 그렇게 풀려서 맞았던 것처럼 제가 문제를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가채점을 한 거랑 실제 제 시험 점수랑 뭐 한 1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거는 되겠는데, 나 2차 준비 무조건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너무 좋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암기 얘기도 또 하셨어요. 문제도 네. 중요하지만 암기도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도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1월부터 올해는 네. 작년보다 더 빨리 네. 암기장도 이미 다 녹화를 해서 네. 음원 파일도 이제 지금 수강생 선생님들 다 돌리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암기장 그 책하고 네네. 암기장 음원 파일, 네. 그걸 사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네. 또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게 암기장 예습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정맞이 암기장 예습반이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걸 제일 처음 들었고, 암기장을 제일 제가 공부한 흔적이 많을 정도로 너덜너덜하게 활용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임용시험이라는 게 어쨌든 개론과 강론, 교육과정, 논술, 모든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출동을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초수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나중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는지를 쑥 훑고 나서 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나는 오늘은 1번을 공부할 거야 2번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가장 부합한 강의가 암기장 강의였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거를 OT를 하실 때 하루 토요일 날 잡아서 빨리 돌리면 다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대로만 물론 사람이 하기 조금 힘들게 빡세게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최대한 그거에 부합하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병행이라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토요일에 어떻게든 하루에 뭐 다섯 여섯 개씩이라도 카페에 가서 막 뭐 5-6시간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암기장을 교수님이 그 내용을 읽어주시는 것처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어쨌든 이 파일을 활용하라고 강의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거를 공부하려고 들을 때 방해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고 이 강의는 시간도 짧고 핵심만 말해주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카페에 가서 뭐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듣지도 않았어요. 핸드폰을 그냥 켜놓고 화면은 보지도 않았고 그냥 소리만 들었어요. 소리만 듣고 눈으로 책을 보면서 이제 교수님이 말해주시는 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이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살짝 멈추고 조금 더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는 식으로 강의를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암기장에 적혀있는 내용보다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 중에서 예시라든지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똑같이 따라 적었던 것 같아요. 예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렇게 활용이 되죠 라고 하면 진짜 그대로 따라 적고 그런 식으로 한번 쭉 돌리니까 아 내가 전범위는 한번 훑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암기장 파일을 들으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엄청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데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을 때는 내가 부족한 파트를 골라서 이제 뭐 아침에 준비하면서 그냥 조금 틀어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 몇 번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장에 있는 내용만 다 알아도 나는 어느 정도는 시험을 맞출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암기장에 있는 내용이 정말 제가 봐도 기출에 나온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이 안에서 다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어쨌든 그 개념이 좀 간략하게 적혀있을 뿐이지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세히 공부하면 이거라도 다 외워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다 온전히 외워서 하시는 분은 많이 없거든요. 저도 그랬고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복습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론 들으면서 다시 이제 암기장을 한번 펼쳐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특히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암기장 강의를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뭐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에서 뭐 총체적이랑 무슨 뭐 발음 중심의 차이점이 뭐 어떤 게 있다 그럼 아 내가 옛날엔 이걸 몰랐구나 이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뭐 애들 낮잠 재웠을 때 재우고 나서 이걸 또 펼쳐보면서 아 맞아 이게 이거지 아 이래서 우리 애들이 이럴 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좀 상세하게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니까 저는 암기장이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암기장 활용 정말 잘하셨고요. 네. 아, 네, 그 이제 책을 보면서 네.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다 네. 적으시고 말로 네. 따라하고 이런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이제 저하고 네. 초스펙도 계속 하셨지만은 음. 또 개인 지도도 네. 거의 다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개인 지도를 하면서 이제 뭐 서답식 연습도 하시고 또 뭐 합격생들 답안지도 보시고 이렇게 네. 하셨는데 네. 개인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좀 음.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또 선생님께서 또 공부하시면서 느낀 점 이런 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지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자극이 많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개인 지도였던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수 출신이신데 그런 분이 저의 답안을 직접 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합격자랑 내 답안이랑 분명히 키워드나 답의 방향은 같은 것 같은데 왜 난 떨어졌을까? 라는 자괴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개인 지도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원인을 좀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지도를 할 때 교수님께서 저의 수준을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피드백을 엄청 막 첨삭까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저의 수준에 맞춰서 이런 걸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런 수준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저의 문제점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이 답안에 성의가 없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적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 열심히 풀었는데 왜 성의가 없다고 하시는 걸까? 근데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단순하게 답을 적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논술에서 풀어 쓰듯이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던 거나 보아왔던 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답을 적고 키워드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나 제가 적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적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대충만 적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는 이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도움이 됐던 게 교수님이 개인 지도하면서 합격생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분의 답안을 비교할 수 있게 저에게 직접 이렇게 첨삭해봐라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차이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떨어질 사람의 답안을 적고 있었구나 라는 게 확 느껴지면서 그러면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내가 느끼는 거 적으라고 하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신나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제가 답안이 바뀌니까 교수님께서 바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적으면 너무 좋다라고 해주시니까 잘했나? 나 그냥 적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야? 라는 자신감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개인 지도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좀 소위 빡세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1차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전에 봤던 개인 지도의 점수가 제 시험 점수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개인 지도 한 번만 더 받고 내가 한 번만 더 빡세게 쓰면 점수 더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개인 지도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진짜 교수님이 학부 시절에 과제를 내주시듯이 점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스스로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환경의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극제나 저를 잡아주는 게 없었다면은 전 도돌이표를 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지도가 내 시험 점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는 엄청 많이 공부해서 점수를 올리겠어. 교수님한테 꼭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오기, 도끼 비슷하게 하면서 개인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차에 관해서는 끝으로 마지막 네.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제 2차로 넘어갈 건데, 네. 자, 1차 공부하시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선생님은 이제 일병행으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네. 막판에는 이제 뭐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하셨지만은 네.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일병행으로 공부했는데 합격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얼마나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달받을 시사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시기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8월까지 병설에서 에듀케어 대체를 하면서 일병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기회가 돼서 9월부터는 이제 올인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병행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4월, 5월 되니까 내가 정말 미쳤구나.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이래놓고 일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병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힘드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1월 달에는 마음의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그때부터 들을 생각은 하지 못했고 이제 1월 말쯤에 실업급여 받을 기회가 생긴 거라서 1월 달에는 공부를 하지 못했고요. 1월 말쯤에 올해 또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면서 2월 초 중순 그쯤에 강의를 이제 끊었던 것 같아요. 끊고 나서 교수님과 이제 연락을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마인드를 다잡는 시간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1, 2월에는 그렇게까지 뭐 너무 힘들게 하시면 막판에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좀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월 말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요. 3월, 4월, 5월, 6월까지도 거의 강의 듣고 문제 확인 문제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신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듣는 이 개념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내 걸로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많아야 6시간, 그리고 뭐 적으면은 4시간, 3시간 밖에 공부를 하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 대신 되게 잠을 많이 못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교수님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 오늘 나 공부한 걸 꼭 보내야 돼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도 교수님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합격을 하겠다고? 라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 정도는 해보고 포기를 하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새벽 2시까지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저는 일병행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일하러 가서 풀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어쨌든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공부랑은 결이 다르다 보니까 공부 스트레스는 일하고 말하고 선생님들이랑 대화하고 수다 떨면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할 때 나 진짜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으로 가서 수다 떨면서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막 놀고 막 이 시간이 나에게 노는 시간이야 라는 생각을 무조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쉬는 시간 있으면 막 서로 막 차 마시면서 막 수다 떨고 막 오늘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너무 재밌고 귀엽고 이런 얘기하면서 막 수다 떨다가 집에 오면은 조금 쉬면서 좀 이제 공부로의 모드를 돌리면서 이제 다시 오늘 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그렇게 일병행을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되게 힘들었고 뭐 친구도 못 만나고 잠도 정말 너무 자고 싶었고 막 다래끼도 계속 나 있고 막 이런 상태였지만 그래도 올해는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해봐야지 내가 안 되더라도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미련과 너무너무 작별을 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월까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많이 뒀었던 것 같고 이제 7, 8월 되면은 여름이 되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우니까 기운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괴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다른 수험생 분들도 그러실 거고 놀랐던 건 합격하신 분들도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병설 유치원이었으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다 선생님 너무 힘들죠. 나도 그랬어요. 나도 막 맨날 자다가 오늘도 안 하면 나는 죽어야 해 이러면서 공부하러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안을 많이 얻었어요. 7, 8월에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려고 했고 오늘 내가 하는 공부가 합격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거 한 거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에는 강의는 끝났으니까 이제 이 강의 들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좀 목차를 한 군데에 모으면서 개념들을 머릿속에 좀 구조화를 스스로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른 분이 구조화 해주신 걸로 공부했을 때 정말 소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 강의도 암기장도 너무 좋지만 이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으면 붙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암기장이랑 이제 기본서를 비교해 보면서 이 개념들을 합치면서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거를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힘들 때는 뭐 좋은 노래 듣고 막 이러면서 버티면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8월까지는 간간히 약속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막 많지는 않지만 뭐 한 달에 뭐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는 가끔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말쯤에는 제가 이제 일을 그만하고 올인을 하게 되었어요. 9월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 이제 안 된다. 이제 다 끝나고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해서 제가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다 차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매주 봉사를 가거나 이런 데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9월 마지막에 저 이제 끝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가족들이랑도 뭐 일주일 내내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일요일에만 딱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정말 일주일 동안 공부에 올인하는 시간 이 세상에 나랑 공부만 존재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모든 개념과 정의들을 내가 다 외우고 훑고 반복하고를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이런 뭐 정의 노트 이런 것도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9월 말쯤부터는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 카페 노량진에 큰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야 저도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매일 출근하듯이 다녔어요. 사물함도 신청하고 전기권도 끊어놓고 근데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나보다 열심히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은 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서적 지지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10월쯤에는 이제 캠스터디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10시간 채워가지고 인증이라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억지로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월에는 뭐 공부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모의고사는 풀면서 실력을 좀 많이 점검을 꼭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제가 놓지 않았던 거는 그 전에 이해를 제가 완벽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의에 대한 암기와 그것들을 제가 문제에서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문제를 풀고 틀리면 내가 왜 틀렸지? 이거를 맞추려면 어떤 거를 더 채워야 되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시험이 한 2주 남았는데도 모의고사 풀고 나서 그걸 피드백하는데 하루를 다 쓴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세세하게 공부를 했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모르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더 채우고 또 채우고 또 반복하고 지겨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세세하지만 마지막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정말 너무 떨리거든요. 잠도 안 오고 너무 떨려요. 그래서 저는 하루 날밤을 샌 적도 있어요. 3일 전에. 근데 제가 시험을 여러 번 해봤지만 잠을 잘 자야지 시험을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날밤을 새고 하루를 꼬박 잠을 아예 자지 않고 미친 듯이 버텨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틀 전에는 잠이 오도록 노력을 했고 그렇게 패턴을 안정화시켜서 시험 전날에 잠도 잘 잤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컨디션으로 기분 좋게 시험을 1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방법도 너무 좋고요. 자, 그럼 이제 1차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너무 장시간 가서 좀 죄송하네요, 네, 쌤께.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차를 합격하셨잖아요. 네. 자, 1차를 딱 발표를 확인하는 순간 내가 합격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자, 다시 이제 또 1차 합격했을 때의 느낌과 네. 이제 그때부터 2차 준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셔서 2차 준비를 어떻게 이제 계략적으로 좀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차를 합격하고 나니까
사실 다 끝난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합격할 것 같다고 예상했었다고 했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저의 감이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합격 발표가 나고 합격이 되니까 드디어 내가 1차 합격을 해보는구나 라는 감격과 함께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여기저기 다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것도 잠시 이제 2차를 합격하지 않으면 이 1차의 기쁨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 합격했다고 하면서 2차 강의 이제 풀로 결제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2차에도 교수님이랑 했던 이유는 1차를 어쨌든 같이 하면서 정서적으로 저한테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교수님의 개인 지도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좋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때 마지막 개인 지도가 제 시험 점수가 되었기 때문에 2차도 그러면은 개인 지도 받으면서 객관적인 나의 실력을 점검하고 그것을 올려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방향성이 제일 현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했었고요. 저는 우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일주일은 푹 쉬었어요. 그 전에 너무 체력적으로 지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거의 잠만 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주일 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2차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뭐 그런 거를 보면서 기출이나 이런 거 기본 개념들은 뭐가 있는지 조금 제 스스로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 발표 난 후에는 교수님 강의를 일단 다 들었어요. 강의가 패키지로 듣다 보면은 수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 강의의 장점은 러닝 타임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간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짧게 넣어주시기 때문에 빠르게 배속으로 들어도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되고 감독관들은 이런 걸 원하고 현장에선 이런 분위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2차 강의를 무리가 되지만 2배속으로 해서 모든 강의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사례 영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합격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된 영상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거를 표본으로 잡고 연습해야 될지가 알게 되니까 그거를 목표로 잡고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문 전사 자료도 있고 워낙에 또 좋은 자료들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준비를 할 때에도 개인 지도를 통해서 저의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녹화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앞에서 하는 거랑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교수님은 저랑 관계를 갖고 계시니까 좋게 평가해 주려고 하시는 거여서 저도 막 이렇게 예쁨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곳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합격한 분 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스터디를 하면서 좀 현장감을 살려서 제가 시연을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끝까지 교수님이 추가로 막 주시는 거, 도움 주시는 거, 그거를 좀 반영하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만의 그런 틀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셨을 텐데 면접이나 수업 시련은 나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고 나는 교직관이 어떻지? 나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좀 간략하게 적고 수업 틀 같은 것도 한번 쓱 적어보면서 이런 상황에선 이런 발문을 해야지 라는 것들을 조금 간략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꼭 넣어야 할 그런 상호작용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2차는 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나에 대한 진심,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수업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아교육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그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독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나를 보여줘야겠다.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마음 컨트롤을 계속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2차에서도 좋게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이제 사실 1차와 네. 2차에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를 1차와 2차 통틀어서 네. 어떻게 하셨는지만 좀 한마디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뭐 길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딱 개정되고 나서 퇴사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이해하는 게 이 시험을 합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읽어보고 뭐 설명을 들어보고 해도 사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해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해시리 강의랑 그리고 실행위에 그리고 운영 사례집 강의를 따로 해주세요.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논술 강의와 해시리 그 강의에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사무새 누리과정에 치중되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 구조를 아예 뜯어 고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개정 누리과정의 틀 안에서 개강론의 개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 개강론의 개념을 해서 그 해시리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지원 방법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치열하게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병행이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적용되지,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올리는 월간의 학습 목표나 이런 것도 보면서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런 부분으로 적용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계속 제가 몸으로 체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체감이 되지 않으면 글로 나오지 않고 이게 나오지 않으면 합격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고 2차 때도 현장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2차에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호작용에 적용돼야 된다. 라는 거를 많이 해주셔서 실제로 저는 거기서 보여주셨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이거를 활용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했고 그런 사례들이 저는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어쨌든 동떨어진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임용시험은 당장 합격해서 네가 해봐 라고 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서는 합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합격한 분들 모두 너무 훌륭하게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새의 연령별 특성을 모르면은 사실 교사로서 꾸준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경기에서도 연령별 특성을 물어보기도 했고 근데 교수님은 그 부분도 사실 놓치지 않으셨거든요. 2차 때 사무새 누리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에서 중요한 것들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은 우리가 놀이 중심이어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이렇게 했었다. 이것도 알아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시문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이랬었다라는 것들을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면서 늘 문제 해설을 해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기출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개정됐지만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니까 기출이 왜 이렇게 나왔고 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출을 알고 그 역사를 알아야 임용 시험이지만 현장에 갈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그분이 되게 마음에 들고 많이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교수님 강의와 함께 잘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은 정말 합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끝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수험생 선생님들께 네. 이제 선생님처럼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지 팁이나 뭐 꼭 한마디 좀 들려주시면은 네. 또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내년에 또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너무 많은 말들을 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시험은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오랜 시간을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쉽게 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 이거를 깨쳐준 게 교수님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난 잘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주시면서 분명히 힘들고 스스로는 괴로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합격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저는 진짜 많은 걸 포기했었고, 쉴 때도 그냥 유튜브에서 공부 자극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심지어 수능 강사들이 하는 말 이런 것까지 계속 들으면서, 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그런 자각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 모두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합격했을 텐데 나는 뭐 꽁으로 시험을 합격하려고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성도 많이 했고, 그거를 거치니까 분명히 합격이 오더라고요.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음에도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은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니까, 힘들어도 진짜 계속하는 것보다는 굵게 많이 힘들게 해서 합격해서 끝나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딱 1년만 고생하면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 저도 많은 분들이 꼭 고생하시겠지만 그것들을 잘 견뎌서 합격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좋은 얘기 장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에 합격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 다른 모든 선생님들도 또 선생님과 같은 그런 꿈을 이루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